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의 주제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신살로 혼자 세상 바쁜 척은 다 하는 역마살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이 역마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전화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부터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명리학 용어 중에서 죽인다는 뜻의 좀 험악한 이 살이라는 글자와 같은 죽인다는 뜻을 가진 이 살이라는 글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왜 같은 뜻을 가진 죽일 살자라는 글자인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살이라는 글자는 직접적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고 또 살생이라고 합니다. 또는 누군가를 독살하려고 한다 그럴 때 그런 살이 바로 이 살이라는 글자입니다. 또 다른 이 살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사람이나 어떤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로 독하고도 모진 기운, 흉악한 기운, 그런 기운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이 생명을 죽일 듯이 할 때, 예를 들자면 무슨 살기 등등 이럴 때 쓰는 그 살이라는 글자에 어떤 흉한 기운이 담겨서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운에 가까운 그런 죽일 살이라는 글자입니다. 도화살, 역마살, 화개살 이런 살을 쓸 때는 이 두 번째인 이 살, 그 글자를 쓰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죽일 살이라는 글자는 그냥 빼고 도화, 역마, 화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해해왔던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살자를 붙여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마살이란 것은 이 조선시대에 역참, 그러니까 뭐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물자를 운송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말과 사람이 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주던 일종의 교통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12km 정도, 예전의 거리 방식으로는 한 30리 정도마다 하나씩 있었던 거죠. 그냥 오늘날로 치자면 자동차 기름 넣고 가서 음식 해결하고 쉬었다 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역마살이라는 것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어떤 일종의 애군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사주에서 이 역마살을 보는 방법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사주의 지지, 이 네 글자 중에서 인목, 신금, 사화, 해수 이렇게 네 글자가 있으면 나에게 역마살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성향으로 보자면 이 역마살이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더 씌워져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우물을 파라는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말이나 잦은 이직에 따른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 등등등 이 역마살이 가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고유의 어떤 특정적인 이미지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사실 이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하거나 잦은 이직, 이사, 넓지만 얕은 지식 그런 것에 대한 성정도 이미지를 굳혀온 것에 대해서 한 몫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미지는 좀채 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역마살의 이미지에 대해서 굳이 변호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를 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마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좋게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주학에서는 12지지를 각 4개씩 세묶음으로 엮어서 생지, 왕지, 고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지, 왕지, 묘지라 그래서 생왕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생지라는 것은 인, 신, 사, 해라는 글자이고 왕지라는 것은 자, 오, 묘, 유라는 4가지 글자고 고지, 즉 묘지라는 것은 진, 술, 축, 미 이 4가지 글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역마살이라는 것은 이 4가지 지지 중에서 생지, 각 계절의 처음을 대표하는 인신사해라는 이 글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인신사해라는 4가지 글자는 이 역마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신사해라는 글자는 공통적으로 매우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으로부터 어떤 터질 듯한 그런 강력한 왕성한 기운이 꿈틀대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늘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돌아다니죠. 이런 왕성한 에너지를 역마라는 이미지와 비슷하다 해서 역마살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듯 합니다.
사실 이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것이 변화무쌍합니다. 하다못해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어디 돌아다니기 쉽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라도 여기가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이 사물을 보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꿈틀대는 기운으로 하다못해 연필통이라도 여기 놨다 저기 놨다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지나친 표현으로 보면 한시도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역마살에 해당하는 각각 글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이라는 글자, 즉 인목이라는 글자의 역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목이라는 글자는 기나긴 겨울을 지내오면서 꽉 응축되었던 어떤 그런 생명력이 아직 딱딱한 겨울의 땅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여릿떠릿한 새싹이 그 딱딱한 겨울의 땅을 아직 찬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강력하고 맹렬한 기운이 쓰여졌을까요? 아마 땅 위로 솟아 올라왔을 때쯤에서는 기운이란 기운은 다 쓰고 기진맥진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인목이란 글자는 맹렬합니다. 인목은 동물로는 호랑이에 해당하죠. 힘으로 치면 당해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어떤 순수함과 천진한 어떤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나 잘 믿고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단순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목의 역마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목이라는 글자는 천간으로는 간목이라는 글자가 이 기운이 비슷하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 하늘의 간목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목이 된 것이니까 간목의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와 성정이 살짝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금이란 글자의 역마살입니다. 이 신금이란 것은 천간의 경금이 땅으로 내려와서 신금이 된 것입니다. 경금 특유의 어떤 그 우직함이나 튼튼함, 또 절대 배신하지 않는 의리, 신금의 역마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수고 앞으로 나갑니다. 맹렬함으로 치면은 인목 못지 않습니다. 동물로는 원숭이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조금 전까지는 뭐 맹렬함이 어쩌니 우직하고 뭐 강건함이 어쩌니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원숭이가 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좀 도무지 연결이 잘 되지 않지 않나요? 사실 원숭이 하면 이 재빠른 두뇌 회전과 여러 가지 꾀를 가진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신금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은 창의성이 아주 뛰어나기도 하고 예능적으로 아주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니까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금 역마살이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화의 기운이 따르기도 해야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사화의 역마살입니다. 봄의 계절을 지나서 완벽한 여름으로 들어섰습니다. 온 하늘과 땅에 이 꽃의 향기와 따스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 화사한 어떤 그런 꽃물이 배어 있을 것 같은 이 하늘거리는 얇은 옷깃이 이 바람에 나풀나풀 날리는 것 같은 그 숨막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기운이라는 거죠. 동물로는 뱀에 해당됩니다. 머리 회전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머리 회전은 원숭이 이 신금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신금이 약간 얇은 머리 같은 거라면 이런 사화 역마의 지식은 아니요, 지식보다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에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사화는 천간의 병화가 내려와서 지지로 내려와서 사화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의 그 열정이 가득한 그런 기운입니다. 자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세상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밝은 기운으로 밝히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랖도 꽤 넓습니다. 매우 정의롭습니다. 정의롭기로 치자면 신금도 못지않지만 이 신금의 우직함보다는 사화의 부드러움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해결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해수라는 글자의 역마입니다. 이제 가을의 풍요로움을 갈무리하고 안으로 저장하고 그동안 이 땅에 가득했던 그런 따스한 양의 기운을 모두 모아서 다음을 위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려는 그런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마치 산속의 동물들이 이 겨울을 맞아서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뭐 도토리며 밤이며 이런 것을 부지런히 모아서 이 겨울에 먹을 양식으로 준비하려는 다람쥐나 어떤 이런 것의 연상이 되죠.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먹을 것을 비축해 놓아야 합니다. 동물로는 돼지에 해당합니다. 사실 돼지는 머리가 되게 똑똑한 편입니다. 지혜롭다기보다는 그저 머리가 똑똑한 거죠. 보통 이 해수의 역마살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축하고 모으는 것에 충실합니다. 허투루 돈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짠돌이라고 할 만큼 전략형입니다. 그렇게 무언가 든든하게 모여져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뭔가 모여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제 인신사해 역마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역마살이라는 것은 다른 신살도 마찬가지겠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의 직업에 충실하기 어렵고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기 어려운 그런 신살로 이해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마살이라는 것은 매우 맹렬한 삶의 의욕의 표현이고 늘 부지런히 자신의 꿈과 이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마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나신 이 역마살이라는 것은 매우 역동적이고 순수하게 그리고 맹렬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다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멘탈이 깨지기가 쉽고 불안정하고 하나의 신념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데 좀 부족한 그런 신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조언도 좀 구해보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도 해보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자신의 불안한 삶 때문에 영향을 입지 않도록 즉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